이런 상황에서 솔샤르 감독 인터뷰가 좀 묘합니다. 맨유 공홈에 올라온 인터뷰를 보면 해리케인이 요즘 무서운데 대책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샤르 감독이 케인한테 답을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손흥민 얘기로 넘어갑니다. 솔샤르 감독이. 안녕하세요, 볼리TV 서혁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제가 K리그 영상 사용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K리그 전문 채널을 따로 오픈을 했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최근에 볼리TV 본 채널에 약간 영상이 좀 드물었는데 뜸했는데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도 재밌으니까 이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밤에 열릴 경기죠. 토트넘과 맨유의 빅매치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손흥민 선수 재계약 임박설이 여국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출입 기자인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기자죠. 이제 이 친구가 불을 붙였는데 목요일에 올린 기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설이 독일에서는 뭐 찌라시 취급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 생활에 불만을 가진 적이 없고 올여름에 재계약하는 게 확실하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구단과 선수 양측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메가 오퍼가 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올여름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케인 같은 경우도 나올 거란 얘기를 했고 골드 기자 정도 되면 사실 토트넘 취재 관련해가지고 뭐 네임들하고 봐야죠. 뭐 정경기 다 현장에 가고 구단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실명을 까고 본인 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크게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스가 확실하다. 둘째는 구단 측에서 이런 기사를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측 소스로 쓴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제 네임드 기자이긴 합니다만 요 기사만 가지고 손흥민이 정말 토트넘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만일 골드 기자가 뭔가 새로운 좀 더 발전적인 확인된 소스가 있었다면 아예 손흥민 재계약만 가지고 따로 기사를 썼겠죠. 기자로서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기자들의 마인드는 그렇거든. 손흥민 재계약이 확실하다? 이런 정도의 소스라면 이건 따로 기사를 냈어야 되거든. 그런데 골드 기자가 이 손흥민 재계약 얘기를 언급한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리빌딩을 할 건데 그 중심에는 이 7명의 선수들이 있을 거다. 이게 주제예요, 이 기사는. 그러면서 이제 해리 케인, 손흥민, 레귤런? 호이비에르, 은돈벨레, 로셀솔, 올리버 스킵 이렇게 7명이 다음 시즌 토트넘 부활의 어떤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케인과 손흥민은 너무 비싸가지고 데려갈 틈 없을걸?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을걸? 손흥민은 늘 남고 싶어 했을걸? 뭐 이런 얘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구단이 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냐면 때 맞춰서 해리케인 쪽에서도 뭘 흘렸는지 해리케인이 친구들한테 올여름 토트넘 100% 떠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뭐 사실 현지에서 요 기사는 매체가 이제 풋볼의 인사이더라고 지난번에 그 얘네가 그 손흥민 미네이 적설 냈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공신력이 굉장히 낮다. 말도 안 되는 뭐 그 밑도 끝도 없는 뉴스 종종 낸다.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골드 기자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소스가 확실했다면 이렇게 다른 기사 안에 녹여가지고 안 쓰죠. 따로 제목 달아가지고 손흥민 올여름 토트넘 뭐 재계약 확정 뭐 이런 식으로 썼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사 너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손흥민 재계약 확실시 기사 좀 무시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짜 이 챔스 진출권도 못 따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다.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토트넘에 대해 애정이 있고 나는 이 팀과 운명을 함께 하겠어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재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현실적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6위인데요. 유로파리그에서 충격적으로 탈락한 토트넘한테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그 사이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건데 프리미어리그 총 38경기죠. 이제 8경기가 남아있습니다. 4위하고 승점차가 3점차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4위 웨스트햄이 52점, 5위 첼시가 51점, 그리고 토트넘 아래로 7위 리버풀, 8위 에버튼 격차가 크질 않기 때문에
매 경기 지금 살얼음 위를 걷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토트넘이 한 5승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8경기에서. 근데 지금 상대팀 그 잔여 경기 일정을 보시면 상대팀 일정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주 맨유, 다음 주 에버튼, 여기 고비고, 그 뒤로 이제 사우스햄튼, 셰필드, 리즈,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레스터 시티. 굉장히 빡빡합니다. 게다가 하위권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잔류 이게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스카이 스포츠에서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챔스 티켓 노리는 그 순위권에 있는 팀들, 그러니까 맨시티 빼고, 맨시티 이미 뭐 확보했으니까 2위부터 8위까지 7개 팀의 잔여 일정을 상대팀 순위를 평균을 내가지고 매긴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트넘의 잔여 경기 상대팀들 평균 순위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위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한 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 앞두고 공개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하고 싶다, 전사처럼 싸워야 한다, 이 동료들아, 이렇게 동료들을 독려한 이유가 좀 이해가 가는 그 대목인 거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 상황이나 순위 경쟁 구도를 보면 챔피언스리그는 고사하고 유로파리그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리그 5위를 해야 이제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죠.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지금 토트넘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5월 시즌부터 바뀌었죠. 카라바오컵 우승을 해도 유로파리그 티켓 안 줍니다. 새로 생기는 더 낮은 급의 대회 출전권을 주기 때문에 뭐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면 뭐 트로피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번 경기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상대팀 맨유 지금 2위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챔스 진출 티켓 경쟁에서는요. 리그 우승은 뭐 맨시티랑 벌써 14점 차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물론 기적 이변이 있습니다만 4위 웨스트햄보다 이제 8점이 앞서 있어서 챔스 티켓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주중에 유로파 경기 치르느라고 이제 스페인 원정을 갔다 왔고요. 여기서 레시푸드 그린우드가 작은 부상이 있었고, 마시알은 시즌 아웃 지금 유력한 부상을 당한 상태고, 에릭 바이 같은 경우에 지금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갔다가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팀 합류도 못하고 있어요. 이번 시합이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뭐 아까 제가 뭐 승점 차가 많다고 했지만 하위권 팀들하고 그래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차이,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 수가. 오죽하면 영국의 BBC까지도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한테도 더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맨유의 약간 복잡한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하면 토트넘이 또 4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확실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샤르 감독 인터뷰가 좀 묘합니다. 맨유 공홈에 올라온 인터뷰를 보면 해리케인이 요즘 무서운데 대책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샤르 감독이 케인한테 답을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손흥민 얘기로 넘어갑니다. 솔샤르 감독이 케인만 물어보니까 손흥민을 함께 묶어가지고 답을 한 건데, 원문을 보면 이 부분에서 손흥민을 먼저 얘기해요. 쏜 케인, 그러니까 케인 쏜이 아니라,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연스럽게 쏜 케인이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 않은 선수 얘기를 끌어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아예 요 언급한 부분만 따로 따가지고 기사를 낸 매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리케인에 대해 불하는데 손흥민을 언급한 솔샤르 감독, 솔직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올 시즌 초 올드 트래포드 원정 맨유 홈 경기 때 손흥민이 완전 뭐 경기를 찢어버렸잖아요. 그것도 햄스트링 다쳐가지고 못 나온다고 무리뉴 감독이 엄마가 천하는데 선발로 나와가지고 전반에만 멀티골 넣고 6대1 승리, 완전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마시알이 2대1에서 태어난 경기긴 합니다만 토트넘의 슈팅수 22대5, 유효슛 8대2, 점유율은 뭐 62대 38. 와, 이런 경기 한 적도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이 벌써 뭐 6개월 지나긴 했는데, 아무튼 솔샤르 감독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런 트라우마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솔샤르가 미드필더냐 공격수냐, 이거를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번에 그 안정환 FC라고 여기 유튜브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다음 주쯤 솔샤르 미드필더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정환 FC 구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지금 양팀 맨유 토트넘 상황이 그 6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합이 더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무리뉴 감독이 모우린호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팀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뭐 다 프로 선수들이고 이 올 시즌 토트넘 성적이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상황들이 경기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진 않고요. 게다가 최근 케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요즘 골이 없긴 합니다만 움직임이나 뭐 감각 같은 거 쉬고 돌아온 뒤에 회복이 많이 좀 된 상황이어서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무리뉴 감독이 지난 경기 손흥민 탓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빼진 않겠지. 제정신이 박힌 감독이면. 오히려 저는 라멜라나 이 레길러를 좀 선발해서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포인트가 많은 그런 시합이고 이번에도 당연히 입중계 합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이 지면은 이제 토트넘 올 시즌 농사 완전히 꽝인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일요일 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빠.